예, 또 여기 거주하시는 다 대부분이 또 다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가성시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좀 더 건강하게 가성시가 또 발전할 수 있는데 가성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뭐 언제든지 해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겸허히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고 또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다른 뭐 제가 드린 말씀은 없고요. 뭐 정확하게 뭐 서로 오해가 안 생기고 또 팩트 체크가 된 상태에서 또 서로 이렇게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탁 말씀 뭐 저는 드릴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집행부와의 관계, 그다음에 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걸 이제 눈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외부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시정 질문이나 뭐 5분 발언 사실 밖으로 나타나는 거는 사실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뭐 상임위에서 뭐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런 사안들은 사실 잘 안 나가더라고요. 잘 밖으로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는데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정을 감시하고 또 건의도 하고 또 요청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사실 제가 8대 때 이제 조선 들어와서 그때 이제 사항을 좀 보면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5분 발언이나 시중 질문을 좀 상당히 많이 했던 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걸 강제로는 사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이거 좀 하세요, 저거 좀 하세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저는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 사실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뭐 어느 의원님한테 좀 하세요라고는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 지원관 분들이나 또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항상 소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라는 부분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잘 끌어내서 그걸 공론화시키는 게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위기 살려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지금 그 임시회라든지 뭐 경례라든지 여기는 이제 다 노출이 되는데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언론인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먼저권에서 한번 크게 한번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게 이제 비밀회의가 아니잖아요. 상임위, 각 상임위도. 어차피 공개가 되는 생방송이 사실. 근데 이제 언론이 들어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언론생활 한 20년 이상 해봤지만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그 언론과의 그 의회하고 이제 마찰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전반기 초선 때 이제 그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찬반이 좀 의원들 간에 찬반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게 되는 게 맞거든. 뭐 사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또 이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좀 심각한 문제 뭐 또 이런 것들이 또 기자분들이 계시면 또 뭐 윤리라든지 뭐 의원님들이 좀 더 오바도 할 수 있고 사실은 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그에 대해서 답변은 어쨌든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제가 뭐 하시라 마시라라고 사실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로 앞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물론 생방송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밖에서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사실 드려서 안 들어오신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배석을 해서 이제 그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의장단에 한번 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집행부 쪽에서 하는 사업 관련해서
물론 뭐 이 화성시의 사업에 이제 아직 계획 단계고 추진 단계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일 수 있으나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알려져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각장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 발표를 하는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가 비공개라고 해서 언론을 참석을 저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보고에 쉽게 말해서 용역 보고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언론인 분들 배석이 거의 안 되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못 들어오게 아예 맞아요. 저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왜 비공개가 아니냐면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알 권리에 저는 속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어떻게 용역이 추진됐고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 4차 보고를 하면 당연히 5차 보고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1차 보고에 관련된 사항만 나올 건데 굳이 그거를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의장님 그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신 거에 우선 축하 아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드리고 그 화성 시민 이제 올해가 이제 해서 내년에 이제 우리가 화성 특례시로 되지 않습니까? 100만이 넘어가지고 네 정말 후반기 의장으로서 화성 시민들한테 기억에 남을 만한 거 사업을 하고 싶다면 무엇인지 그거 좀 한번.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 대표님들 다 알다시피 100만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뭐가 돌아갈 거에 대한 고민들은 다 하고 있고 사실 실제로 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100%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사실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과연 일이라 할까? 업적을 남기고 싶은 거 소망 얘기 한번 해달라. 저는 지금까지 안 해봤던 이제 그런 사업을 하나 좀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항상 이 의회도 마찬가지 사실 시민들의 대변을 하는 장소지 않습니까? 의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외부에서 시민들과 직접 이렇게 의회가 나가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본 사례는 없을 것 같아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현장을 좀 한번 만들고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그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좀 반영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 뭐 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의장님의 의도는 이동식 그 주민 서비스를 네, 네. 시민의 서비스를 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의회가 직접 나가서 네, 해결할 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네, 민원도 받고. 네, 민원도 받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한번 용역된 들어보고 싶다. 문제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아니 이거 하나 찾아가는 거. 네, 찾아가는 찾아가는 의회. 의회 서비스 민원 현장 뭐 이런 거. 그거를 기억에 남기고 싶다. 예, 네. 업적으로. 예, 꼭 그거는 한번 해보고 싶고 꼭 할 겁니다. 꼭 이루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우리 계신 대표님들도 다 건강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만 특례시가 되고 화성시가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건강하고 새롭게 우리 또 여기 계신 대표님들도 같이 제안도 해주시고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해서 살기 좋은 화성시를 만드는데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